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을 기대하고 기대했던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다소 당황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세미나가 세미나 주제인 만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평소 못 보던 사람이 있더라도 선교사님도 계신데 평소 못 보던 사람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예,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페이지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세미나 제목이 뭐였죠? 예, 그냥 미디어 세미나입니다. 깊이 흔하고 얕은 미디어 얘기 그런 건데, 예, 제가 이 미디어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한 건 별로 아니고요. 그냥 그 미디어에 빠져 사는 기분을 한번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 드렸는데 좀비 영화를 무려 연달아 몇 편을 보고 공포 영화를 몇 번을 연달아 보고 게다가 영화관에도 한번 가보고 평소에 깔지도 않던 폰에다가 게임까지 깔아서 밤을 새진 않았어요. 게임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미디어에 빠지는 느낌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막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에 취해서 타이핑 작가가 글 쓰는 느낌? 예, 죄송합니다. 절대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들어서 좀 공감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이 보이지 않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그냥 일단 말이 길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처음 한번 내가 해야 되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끝이구나. 예, 현실에 뿌리박힌 미디어의 모습의 실체를 알리는 내용이 많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혹여나 이거 목사님 말씀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데 있다 하더라도 질문 동시에 하지 마시고 할 때는 그냥 질문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즐거움, 소문의 무성함, 좋음과 빠짐, 그리고 성경적 미디어 고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되는구나. 자, 혹시 이 캐릭터는 아십니까? 라이온이죠? 제 별명이라면서요, 저기. 예, 어쨌든. 예, 영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영화 좀 봤다. 몇몇 계시죠? 나 영화 진짜 본 적도 없고, 영화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겠죠? 자, 그냥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널 어땠나요? 자, 스포일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보신 분, 보실 분, 안 봤는데 보실 분. 안 봤어요? 예, 스포일링 안 하겠습니다. 예. 스포일링 안 합니다. 터널은 주제만 얘기할게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합니다. 개예요. 개예요, 개.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개입니다. 그리고 밀정은 이거는 진짜 대단하던데 광고 예고편 보셨어요, 밀정? 그 유명하신 강사분이 설명을 하는 게 광고로 나왔어요. 예, 그분이 광고를 하는데 이게 3.1 운동 때 이후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룬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 비욘드만 글자가 큰데 스타트랙 비욘드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넘어가고, 자, 부산행이 처음에 엄청난 스릴러 영화인 줄 알았어요. 보시면 스릴러 영화 같지 않나요? 뭐 재난 영화 같나? 일단 재난 영화죠. 근데 저는 여기에 좀비가 나올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좀비 영화를 만드는데 블록버스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재밌네.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여기에 누가 나오죠? 예, 이분이 나와서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자, 제가 영화를 했는데, 자, 혹시나 이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이거는 좀 설명 듣고 싶다 하는, 이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장르에 대해서 혹시 듣고 싶은 분 질문이 있으면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땡. 예? 누가? 뭐? 장르가 인천 상륙작전. 나는 장르 물었는데, 예. 인천 상륙작전은 저도 솔직히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고요. 영화 볼 시간이 없어.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고.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번에 이슈가 된 이유가 지금 이슈가 안 됐나요? 네, 이슈가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인천 상륙작전이 이슈가 됐던 이유가 이분이 나왔던 거, 그리고 의외로 역사에 대해서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게 그랬죠. 오히려 지금 역사가 잘 안 맞아 떨어졌다는 영화가 뭐가 나왔죠. 예, 덕혜옹주가 나왔는데 덕혜옹주를 볼 바에 차라리 밀정을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영화에 관해서는 제가 이거 인천 상륙작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화를 보실 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기 전에 시놉시스 보시는 분? 시놉시스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놉시스가 뭐냐면은 영화 전체 줄거리의 그 목적성을 적은 글을 시놉시스라고 해요. 왜 시놉시스를 바라고 하냐면은 무턱대고 영화를 봤을 때 이 뭐야, 이 무슨 내용인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하면서 막 가다가 짜증만 내다가 영화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내용 보고 이런 내용이 다시 볼까 하면서 돈이 2배로 들어요. 그런데 시놉시스를 보면은 자기가 뭘 봐야 될지, 어떤 방향성으로 봐야 될지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놉시스는 어떤 특정 목적만 가지고 그 영화의 목적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편향성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 치우쳐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놉시스를 꼭 보기를 추천합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시놉시스는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줄거리나 내용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 시놉시스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넘기겠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부산행을 아까 얘기했었죠. 왜 하필 좀비일까요? 그 하고 많은 공포물 중에 뭐 컨저링도 있었고 에나벨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공포 영화는 공포 영화라기보다 사람 놀래키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하여튼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구나.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저 좀비물 좋아할 것 같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강시물을 좋아했어요. 지금 강시 아시나요? 예, 제가 왜 좀비물을 좋아하냐면은 좀비 나와서 막 사람 물어뜯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좀비물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비 영화는 반드시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잡아먹히고 잡히고 도망가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를 그들을 통해서 표현해내요.
그리고 그 영화를 좀비 영화를 보면 그 시대 때 어떻게 사회 비판적인 사회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좀비가 원래 좀비 영어사전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예, 죄송합니다. 예, 전부 학력이 높으신데 제가 질문을 해서 좀비의 영어사전의 뜻은 무기력한, 힘없이 움직이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비란 의미가 죄송합니다. 보기에 좀 민망하시죠? 예, 그 의미는 없는 거예요. 막 달리고 사람 물어뜯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좀비 원래 뜻은 타히티라는 섬에서 부두교라는 종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부두교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들만의 만든 약을 먹여요. 그럼 그 사람이 먹고 죽진 않아요. 죽지 않는데 무기력하게 이렇게 눈이 이래가지고 힘이 없는, 힘이 없는 건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좀비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좀비랑은 전혀 달라요. 근데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헐리우드에 진출하면서 그 누구죠? 조지 로메오 그 사람이 일을 쳤는데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미국은 원래 어느 사람들이 세운 나라죠? 청교도들이 와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죠. 크리스찬이 뿌리가 박힌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뿌리가 일단 부활신앙이 있어요. 이 부활신앙이 좀비에 섞인 거예요. 섞여서 그 부활신앙이라는 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영화로 만들어진 게 좀비 영화입니다. 결국에는 이 좀비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뿌리 속에 있던 그 근원을 보게 되는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죠. 좀 삐뚤하게 보고 싶은 시각.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좀비 영화가 흥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비를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여기서 아는 거 있나요? 자,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나는 애니메이션 그런 거 재미없어서 안 본다는 분 죄송합니다. 예,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최근에 정말 괜찮았던 애니가 주토피아였죠. 주토피아는 자매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예요. 귀여워, 너무 좋아 이러면서 보시던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주토피아도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뤘어요. 지금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안 봐서 모르겠습니까? 예, 동성애가 있고 차별이 있죠. 여기 보면 주토피아는 거의 많은 동물들이 사람처럼 서서 댕기고 있어요. 서서 댕기고 있는데 보시면은 육식동물이 어떻게 되나요? 스포일러인가요? 이거는 스포일링해서 상관없어요. 예고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육식동물이 포악해지면서 그 차별에 대해서 은근슬쩍 내비치는 영화예요. 그러면서도 영화 내용이 참 구성이 찰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혹시 아시나요? 뭔지? 예, 잘 안 보이나요? 예, 드래곤볼이라고 우리 남자분들의 그 어릴 때 로망이었던 만화책. 예, 자, 저부 씩 웃는데 이 드래곤볼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예, 좀 싸우는 내용. 원래 그 작가인 토리야마 아키라의 말을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싸울 내용이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그 드래곤볼을 찾아서 헤매는 판타지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싸운 걸 그리다 보니까 점점 맨날 싸우게 되는 내용만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작가의 초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애니는 제가 추천을 하고 싶으나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은 그 레일원대 철도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 철도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인데 레일워즈라고 다 괜찮은데 내용이 일본 만화라서 약간 선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과연 약간이 어느 정도일까?
예. 죄송합니다. 예. 원래 좀 과한 내용을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하려고 해서 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상처받을까봐 수위를 못 올리겠어요. 예, 일단은 애니메이션이 이렇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영화보다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쉽진 않아요. 인정합니다. 혹시 영화 무시하지 마라 이러지 마시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셀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려서 찍어서 그 찍은 걸 필름으로 옮겨서 했어요. 지금은 3D로 만들어서 그런 찍어서 내는 건 없으나 3D도 만들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3D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레고 아시죠? 한 장면을 만드는데 레고 하나로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장면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말하는 진흙으로 찰흙으로 만들어서 찍는 클레이 토이를 컴퓨터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캐릭터 하나 만들면 움직이기는 쉬워요. 일단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그 캐릭터 하나를 만들고 배경을 만들고 그 배경에 대한 빛을 쏘고 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영화나 애니메이션 모든 미디어도 마찬가지지만 미디어는 만드는 사람의 정신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 뭐랍니까? 장인정신이라고 하죠. 분명히 애니메이션, 영화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요. 이런 의도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제가 질문 받아서 저번에 질문했는데 이성교재 질문이 참 많았는데 미디어 질문이 없었어요. 그 질문 중에서 제가 참 오래 생각하고 고민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영화를, 미디어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그거 보고 저 잠시 5분간 상처받아 있었어요. 영화를 생각 없이 보겠다고 하다니 이러면서. 왜냐하면은 미디어나 영화, 애니메이션 모든 것을 포함한 미디어는 생각 없이 보면은 힘듭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재미없는 영화, 예를 들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든지 그런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내가 지금 뭐 보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영화관을 나가게 돼요.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미디어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다고 했죠. 그 의도도 모른 채 그냥 무심결에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 그 감독이 진짜로 의도한 것에 빠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 예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개구리를 삶는 방법 아십니까? 처음에 예. 찬물에 넣었다가 예. 그 물을 서서히 예, 맞습니다. 개구리를 삶는 방법은 처음에는 개구리를 그냥 넣어요. 찬물에. 그럼 좋다고 헤엄쳐요. 근데 점점 물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좋은데? 이러면서 막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몸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점점 온도가 높아져도 못 느낀대요. 그 이후에 익은 개구리가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다 이러면서 영화나 미디어를 보게 된다면은 점점 그 감독의 진짜 의도한 내용에 따라 푹 빠지게 돼요. 그 감독이 진정으로 의도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좋은 의도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좋은 의도만 있지 않아요. 자기 감독만의 자기 사상. 자, 각자 자기 사상이 있죠. 사상 없습니까? 제 사상은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네. 이런 의도 사상이 각자에게 있어요. 그 감독이나 영화나 감독이나 그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작가들은 그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당연히 표현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면 분명히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의도가 있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고 이거는 자 문자로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OBB-275 스즈 코나미. 자 웃는 분 웃는
본능 형제부.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GVG-187 리온 니시카와. 자, 이게 뭔가 아시는 분은 아주 순수하고 착하신 분입니다. 자, 형제들은 지금 웃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자, 형제들은 아실 겁니다. 자매들 몰라도 돼요. 자, 이것을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뭔지 궁금하십니까 혹시? 예, 이게 뭐냐면은 자매들도 보나? 자, 흔히 말하는 야동입니다. 야동에는 모든 번호가 있어요. 그 CD에도 라벨지가 있고 번호가 있듯이 앨범 번호가 있듯이 이런 번호로 해요. 보통 인터넷에 예쁜 여자 사진 나오면은 남자들은 형제들 아니에요. 네, 그런 의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품번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 예쁜 여자가 나왔던 야동의 타이틀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그런 게 하면 어머 이상해 이러면서 빨리 넘기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거를 막을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것을 보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타면서부터 본능입니다. 제가 이 품번을 아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서 네,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만 이런 거를 알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돼요. 자기 여친한테 나 야동 보고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남친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이거 이성교제 세미나는 아닌데 얘기를 하고 해나가야 돼요. 해보고 시켜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많습니다. 뭔가요? 예, SNS요. 제가 아이콘을 예쁘게 배열을 해보려 해서 나 예쁘게 안 됐어요. 그냥 글자만 나왔는데 SNS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제가 글자만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이 중에서 아는 SNS 혹시 있습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피클리, 그리고 인스타그램, 구글 플러스, 드롭박스, 베인, 예, 하여튼 많죠. 예. SNS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다. 안 하십니까? 예. SNS는 뭡니까? 저는 SNS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해우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해우소가 뭐예요?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장실을 의미하죠. 해우소. 근데 왜 해우소라 하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덜어내는, 세상으로 덜어내는 것을 화장실이라 해서 해우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SNS에는 정말 별의별 얘기가 많죠. 그런데 대부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자랑, 자기 얘기,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게 SNS입니다. 보통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대표적인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적었냐면은 오늘은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어. 나를 위한 힐링. 좋아. 축하해. 누구누구. 이러면서 SNS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 보고 오글거려가지고. 혹시 그러신 형제 있습니까? 없죠?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예. SNS, 저는 솔직히 페이스북을 몇 번이나 탈퇴를 했어요. 진짜 별의별 사람도 다 있고 약간의 말에도 상처를 받는 연약한 마음이라 그만둔 게 아니고 정말 페이스북을 보면은 친한 친구들끼리 연결해주는 그게 장점이 있어요. 다만 필요 없는 얘기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SNS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차단, 이 게시물 안 볼 거야, 취소, 팔로우 취소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이전의 문제로 SNS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받게 되지만 결국 많은 정보 속에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정보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SNS가 뭐가 있죠? 인스타그램이죠.
아셔야 됩니다. 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 태그, 해시태그 샵 해가지고 띠리리를 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막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형제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잘 관리를 하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게 되기 때문에 SNS를 주의 있게 써야 됩니다. SNS는 제가 표현하기를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이를 보는 창입니다. 이게 창을 그린 뭐 그런 건데, 예, 창 여러 가지죠. 윈도우도 있고, 링이 나오는 창, 우물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게임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자매님 혹시 있으십니까? 게임 뭐 하세요? 폰게임. 예, 폰게임 많죠. 자, 폰게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예, 세븐나이츠죠. 예,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게임인가요? 예, 하여튼 최근에 유행하는 오버워치를 비롯해서 이거는 예전도 지금도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포켓몬고까지 게임 진짜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할 중독 증상이 있는 매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예, 저도 지금 최근까지 게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미디어 세미나 한다고 해서 게임 깔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군요. 저는 폰 게임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폰 게임이 요즘 만들어진 트렌드라서 그런지 엔딩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20만 원 날린 적이 있는데 네, 폰 게임으로 날린 건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옛날에 아틀란티카라고 그 게임 했는데 아시는 분 없죠? 예. 야, 게임은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또 지능적인 게임도 있죠. 퍼즐이라든지 우리가 퀴즈를 맞춤으로써 해나가야 할 게임이라든지, 또 포켓몬고는 어떤 점이 좋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만 꼬로박아 있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죠. 밖에 나가 해보신 분 있습니까? 포켓몬고? 제가 해봤는데, 저 속초에는 못 가봤는데 그 어디지? 간절곶은 가봤습니다. 예, 이걸 좀 했는데, 자, 밖에 나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요즘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왜 부정적으로 보나요? 게임의 단점이 뭔가요? 예, 중독이죠. 빠지면은 절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 제가 너무 재밌게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게임을 할 때는 첫 번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끌 수 있는 그거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자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포켓몬고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으신 분도 있고, 포켓몬고 하다가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총 맞았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자, 게임은 게임으로만 즐겨야 되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오버워치 야동 검색을 한 나라입니다. 5위입니다. 5위. 그런데 이게 게임이 나오기 전의 일이에요. 게임이 나오고 나서는 야동 검색 1위로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오버워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그 슈팅 게임이에요. 가면서 슈팅하는 게임인데 이 아가씨를 비롯해서 예쁜 아가씨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로 만든 3D로 야동을 만든 거라 누가. 참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예, 너무 인상적 그리지 마시고. 이건 하나의 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야동을 만든 기술이 어떤 거냐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야동을 본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믿는데, 예, 이게 3D 게임이에요. 근데 3D 게임에 보면은 3D로 움직이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폴리콘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료의 파일을 유출해서 그 파일로
똑같이 만들면서 3D로 야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3D로 만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레고를 쌓는 작업이에요. 근데 아무리 파일을 유출해서 인형을 꺼냈다 하더라도 그 인형이 움직이는 모든 자세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도 정말 이 어려운 것을 제가 해냅니다 라고 만든 것입니다. 게임은 게임으로만 즐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뭐가 있습니까? 웹툰 즐겨보십니까? 웹툰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은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홈쇼핑이 아니다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홈쇼핑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쇼핑 많죠. 그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즐기고 있는 미디어의 하나입니다. 제가 웹툰을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뭐가 있냐면 얼마 전도 아니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참 그림 진짜 잘 그렸다, 내용 구성도 참 탄탄하네, 근데 왜 신천지를 자랑하지?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에서 이름만 새천지로 바꾸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논리도 아주 논리 정연해요. 뭐 모르는 사람 보면 혹갈 내용이에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만든 웹툰이었어요. 일단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웹툰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올라오기 전에 나도 만화가 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그렸다, 내용 괜찮다, 구성 괜찮다 싶으면 진출해요. 만화로. 근데 거기 그 신천지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3편만 딱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웹툰조차도 정말 좋은 웹툰들 많아요. 마음의 소리라든지 예, 그런 괜찮은 웹툰도 많아요. 다만 우리가 정말 구분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문의 무성함. 우리 음모론 들어보셨죠? 음모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음모론의 대부분이 실제 상황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은 이미 경제를 쥐고 있어요. 이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저는 얘기하는 게 뭘 기준으로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준비하시고 강주에서 세미나를 한 걸 제 책을 갖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미 날씨까지 조작할 정도의 기술이 있어요. 날씨까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만약에 동남아시아 쪽에 뭐 네팔 쪽에 폭풍이나 지진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지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진이나 태풍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경제적 흐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이미 지배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정치인들이 다 일루미나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이들이 만든 종교 다양합니다. 천주교가,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목사님 이름이 뭐죠? 예, 릭 워렌 목사님이 창조한 크리슬람이란 종교. 크리슬람이 뭐게요?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을 합친 겁니다. 그 크리슬람 비롯하여 많은 종교들이 종교 통합을 외치면서도 기독교를 박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유일한 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의 지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미디어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영화 회사 중에서 일루미나티가 지배하지 않는 영화사는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주축이 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디즈니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배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 봤는데, 예, 디즈니,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많은 어머니들이 디즈니사에 소송을 건 상태예요.
왜냐하면 디즈니의 많은 어린이 애니메이션 안에 음란한 것과 그리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은 보여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애들부터 걔들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왜 하냐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비롯한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은 세뇌, 체면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없을 것 같죠.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게. 뇌는 그 단순 단어나 그런 뇌파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요. 나중에 음악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뭐 캡틴 아메리카나 시빌 워 이런 거 스파이더맨 안 볼 수도 없잖아. 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영화나 미디어를 볼 때 생각 없이 보면 큰일 난다. 자,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뭐 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뭘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죠. 사탄입니다. 그들은 사탄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꼭 하는 부분을 약간만 뜯어서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근데 알고 보고 까보면은 사탄이에요.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전복입니다. 쓰러지는 것.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면에. 넘기겠습니다. 자, 할로윈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할로윈 혹시 축제 즐겨보신 분 유치원에서 자주 하든 맞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주 하죠. 그런 것도 하는데 자 즐겨보신 분 계십니까? 할로윈 기념해가지고 뭐 좀비 대축제 이런 것도 하는데 에버랜드에서 그런 것도 하는데 자 할로윈은 켈트족의 신화에서 유래되었고 기독교의 행사와 겹쳐지면서 즐거운 놀이문화로 승화된 것이 할로윈입니다. 혹자는 할로윈이란 날짜 자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그 여분 날짜를 잡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서 비롯된 영화가 있죠. 13일 밤의 금요일이라. 예, 그런 의미도 있고, 만드는 형이나 이게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귀신 분장하죠. 귀신 분장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분장을 하니까 뭐 스파이더맨 분장도 하더라고요. 다른 분장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귀신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자체가 사탄 숭배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유튜브에서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할로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적어놓은 그게 있어요. 할로윈이 어떻게 사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이용하는 방법도 살짝 얘기해 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있죠. 갤로 7 사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용 중지 처분까지 받았죠. 지금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음하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마음이 아파요. 제가 솔직히 미디어 준비하면서 여기에도 신경 쓴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전화해보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얘기해보고. 왜냐하면은 애기들이 있으니까 뭐 불안해서 어쩌죠. 내가 쓰다가 터지면 막 그냥 치료하면 되는데 애기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삼성에도 전화해보고 육불에도 전화해보고 별짓 다 했어요. 결국 신경만 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와 정말 내가 이 폰 없이 살 수 없게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백지영 아시죠? 백지영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 한참 막 수다 떨고 재밌게 놀다가 야야야 큰일 났다 왜 언니 야 내 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언니 그 전화 끊고 한번 찾아봐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 폰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하는 상대방도 그럼 언니 전화 끊고 폰 찾아봐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폰이라는 그 스마트폰의 미디어가 얼마나 삶에 딱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이용입니다. 지금 아이폰이나 갤럭시 노트나 지금 번호가 뭐죠? 7이죠. 솔직히 옛날에는 뭔 폰이 나와도 별 상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난리를 지깁니까? 혁신은 없었다 이라고. 그 아이폰에 이어폰 하나 없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어폰에 이어폰 잭 없습니다. 아이폰에 이어폰 잭 없어요. 아이폰 7에. 그거 없었다고 난리하고 이 폰 폭발할 거라고 난리 나고. 예, 신경 쓰지 마세요. 폭발 안 해요 지금은. 예. 그렇게 되는 미디어에 박힌 생활이 우리 전체에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이대별로 절제하지 못하는 음란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구글에서 흔한 일반인 이것만 쳐도 나와요. 죄송합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흔한 일반인 이것만 쳐도 나와요. 좀 깜짝 검색하지 마세요, 형제들. 자,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청년 세대는 야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 중고등부 세대는 단어를 바꿨어요. 게다가 좀 달러 360도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 알죠? 뭐죠? 예. 버철 하여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걸 야동이라 안 하고 자 중고등부 기마가 우동이라고 합니다. 우동 검색하면 나와요. 야동이라 안 하고 우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동을 하면은 걸리니까 애들이니까 야동 검색하면 걸리니까 우동이라고 바꿔서 올려요. 찾아보면은 야 우동 올려놨으니까 찾아봐. 오케이 어쩔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예,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격까지 시험하는 미디어물이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좋아진 건 뭐예요?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미디어를 우리가 빨리 습득함으로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옛날에는 정보 하나를 습득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책을 보고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같이 공부하거나 했었죠. 그런 인격적인 교환점이 없어지면서 그냥 쉽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으로서 서로 간의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정이지 서로 간의 인격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자, 우리 지금 텔레비전도 그렇지만은 텔레비전보다 훨씬 쉽게 우리가 VOD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어떤 채널을 봐야 겹치지 않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 보고 다음에 이거 보면 되지. 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보지? 제가 요번에 폰 이거를 바꾸면서 6불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6불에 미디어 영화 보는 그 앱이 있어요. 보면서 쫙 올렸는데 무료도 한 100편이 200편이 넘어.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선택장애 오겠구나. 이것이 선택장애입니다. 선택장애가 뭐냐면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원래 자기가 스스로 찾고 자기가 정보를 스스로 찾는 거라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선택할 것이 수백 가지가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장애가 오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난독증 들어보셨습니까? 난독증이 원래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미디어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원래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미디어와 글을 읽다 보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긴 글을 읽기가 귀찮아진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니까. 근데 책을 읽고 평소에 책을 읽고 공부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전두엽 얘기하죠. 전두엽 뭐 할 때 얘기하죠? 아까 게임할 때도 얘기했는데 전두환 아닙니다. 전두엽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두엽이 뭐냐면은 머리 앞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인데 이것이 판단하고 철학하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거나 미디어만 보게 되면 제가 게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저도 게임해요. 문제는
게임을 하거나 미디어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것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나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 초등학교, 중고등부 세대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야, 율동하자.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야, 율동은 그렇다 치고 성경 공부에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 스무고개 아십니까? 스무고개 아시죠? 20가지 질문을 해서 맞춰 나가는 거 재밌죠? 재미없나요? 재밌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한테 스무고개 하자 하면 아 귀찮아 그냥 답 얘기해 주세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가 귀찮은 게 아니고 그 단순한 뭔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당하는 뇌 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개구리 얘기했었죠. 그리고 명암 효과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쓰시는 방법이죠. 뭡니까?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싶으면은 누구누구 연예인 어찌어찌 됐다더라. 이런 사건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로 땡겨서 나온 거예요. 원래라면 묻혀도 될 사건인데 땡겨서 그 사건들을 부각을 시켜요. 그것도 3사 동시. 케이블 TV는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3사 동시 펑펑펑 터집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 앞에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을 가림으로써 진짜로 우리가 봐야 할 팩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미디어 방법입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1번 그 MBC PC방 한번 잠시 잠이 오니까 영상 보면서 PC방이 금연 제도 기간 중인데요.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계도 기간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저희 어떻게 하죠? 막 숨기려고? 앞으로 PC방이 금연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게임하고 PC방 금연 계도 기간이라는 것을 수차례 고지했지만 귀담아 듣는 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가장 못하고 폭력 게임에 가는 것처럼 암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흡연과 게임이 인간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꺼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 본 적 있으시죠? 이거는 그 패러디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건 너무 재미없어서 패러디한 거를 제가 올렸는데 그 SNL이라는 방송에서 패러디한 겁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방역성을 봐야 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담배하고 PC방에서 게임했는데 폭력성이 높아졌다는 걸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그 방송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폭력성을 조장해 볼 테니까 이 미디어는 나쁜 거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실제로 미디어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서 진짜 얘기하는 것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계속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미디어를 제일 잘 표현한 거예요. 잘 표현한 영화 중 하나인데 더 트루먼 쇼가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트루먼 쇼는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내용이냐면은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쇼예요. 트루먼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그 쇼의 주인공인지. 그러니까 모든 결혼식 한 가짜 부인, 그리고 자기 소꿉친구, 그리고 자기 죽었던 아버지까지 모두 배우였던 거예요.
결국 트루먼은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세트장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그리고 매트릭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알고 보니 세계를 정복한 인간이 만든 세계에서 우리가 양육되고 자라고 있는 에너지원일 뿐이다 라는 내용이 설정이 매트릭스예요. 결국에 모든 세상에 이런 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가상세계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경을 통해서 알려지는 에너지, 전기, 정보일 뿐이라는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이것은 뉴에이지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영화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오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네오라는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에너지 덩어리였어요. 기계들에게 양육되는. 근데 진실을 알게 돼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매님들 눈 정하시라고 보는데 이분 성함이 모르나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모르시나요? 제가 모르는 분들 사진을 들고 있나요? 이분은 강동원은 잘 아시는가 보네요. 제가 이분들 얘기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잘생겼죠. 뭔가 성품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잘생기면. 사람은 뭐를 본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성교제 세미나한테 외모를 본다고 했습니다. 외모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잘생긴 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영화까지 잘생긴 건 아닙니다. 이분 영화 나온 것 중에 로스트 메모리 띠리리 있었죠. 망했죠. 그리고 이분 나온 것 중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망한지 안 망한지 모르겠지만 많은 폭력성을 그냥 주제별로 상관없이 그냥 폭력을 너무 많이 다룬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원 나온 영화 중에 초능력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무슨 사제? 검은 사제인가? 맞나요? 검은 사제였죠. 그것은 엑소시스트를 다루면서 뉴에이지적인 것을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잘생긴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섰다고 해서 나쁜 강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뭔가요? 자, 여경이죠, 여경. 자, 부산경찰을 비롯해서 많은 경찰들을 미화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여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경 전체를 비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출을 해요. 다독이고 앉는 모습을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무조건 여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여경이 나왔던 여경들은 2계급 특진을 하십니다. 바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그거죠. 일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은 계급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형사부는 정말 폭력을 막기 위해서 칼까지 찔리고 뺨이 잘리면서도 폭력을 막았는데 진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급이 그나마 목숨값으로 진급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자 쪽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뼈빠지게 일을 해서 올라가는데 여자 쪽은 미화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광고성으로 쓰였다고 해서 진급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남자 여자 비하가 아닌 미디어의 잘못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경들 정말 좋은 일 한다 이거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경찰이 광고를 많이 하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부산 경찰이 그런 거 잘하죠. 페이스북에 춤추는 여경 올리고 그런 거 잘하는데 바로 어떤 거였지? 그 여경이 자기가 잡으려던 사람하고 불륜 미팅 하다가 걸렸나? 하여튼 그런 거로 완전 실추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면의 미디어의 내용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가 만든 웹툰 이겁니다. 그림 되게 잘 그렸고 컬러링 설정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자기가 했던 일을 마치 기독교 전체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CBS 시위를 비롯해서 그 CBS에 비롯된 그 목사를 돈 목사라고 했어요. 목사가 다른 사람을 감금, 폭행, 협박을 해서 많은 가족들을 울리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이양심이라는 기자가, 이름도 이양심이에요, 밝히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겁니다. 내용은 정말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을 실체를 알게 되면 빡칩니다. 이런 삐리리 하면서 막은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단점만 얘기했는데 좋은 예도 있어요. 잠시 그거 틀어주시겠습니까? 마인크래프트. 중간으로 옮겨주세요. 예, 이게 뭐냐면 뭐 이거 자체 내용은 별로 상관없어요. 다만 이거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알 건데, 마인크래프트가 자기가 그 집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한 유저가 세월호를 기념하여 세월호를 저게 보이는 게 세월호예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세월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 안에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인크래프트는 게임 안에 게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사람들이 세월호를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을 추모하는 입장에서 만든 겁니다. 예, 끄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그 애들이 적었던 말, 애들이 문자로 보냈던 말, 애들이 마지막 남겼던 말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추모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상처 입었던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매체, 미디어를 만든 거예요. 미디어는 이렇게 제가 나쁜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디어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미디어를 읽어야 되는 것만 쭉 나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이 미디어의 주제는 무엇이고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시놉시스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미디어 속에 나타난 도덕적 진술은 무엇이며 이는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를 보지 않는 것에 기준이 돼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 미디어 속의 영웅과 악당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예, 보통 우리는 영웅과 악당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는데, 미니언즈 보셨습니까? 미니언즈. 그리고 슈퍼배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악당이 주인공이에요. 악당이 주인공이 돼서 착하게 된다는 이미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미니언즈에서 자기가 섬길 악당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그 의도 자체가 상당히 그 만든 회사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 만든 회사 이름도 일루미나티예요. 회사 이름이 일루미나티예요. 저 보고 웃기는 줄 아는데. 네, 4번. 영화 속에서 세상과 현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거는 볼 것은 우리 환타지나 사극,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영화 속에서 성과 악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성과 악은 아까 얘기했고, 사랑, 여기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가 참 많아요. 의외로
거기서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이런 사랑이 아름답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런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 그리고 제작자들은 누구이고 이들의 가치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이나 영적인 내용은 보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끕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미디어를 혼자 보거나 미디어를 볼 때, 자, 형제들은 뭐 야동이나 그런 걸 볼 때 과연 이것을 자기 여친이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 또는 예수님과 함께 봤을 때 볼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걸을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 슈퍼배드 얘기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마무리 영상입니다. 하는 발달로 인해 생활의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 큐티 등 크리스천을 위한 어플 또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크리스천에게 통용되고 있는 성경 어플이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문조사해봤습니다.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 성경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71%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 전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늘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줄었다는 답변이 늘었다는 답변에 비해 65%로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배 속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어떨까요? 성경책을 대신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75%로 높게 나타났고 예배 시간 중 성경 어플을 제외한 다른 어플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는 예배 시간에 성경 어플이 아닌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등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 중 다른 어플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어플을 사용하게 된다, 메시지가 왔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 시간조차 스마트폰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우리는 어느새 스마트한 환경에 잠식됐습니다. 스마트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 됐습니다. 야,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번 주와 비슷하게 끝났는데 이성교제와는 달리 많이 힘드셨죠? 자,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른 다양한 SF 영화들이 개봉되는데 특히 인류의 기원을 다루는 내용의 영화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봐야 되는지, 최근에 나온 인류의 기원에 관한 건 노아가 나왔었죠. 노아가 나왔는데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 아니고 자기 감독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으로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아까 얘기한 스타트랙 비욘드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약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는 게타로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로봇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선 진화를 최우선적으로 해요. 모든 것들이 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의 창조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는 진화된 인간이 아닌가? 내가 원래 아메바에서 진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창조신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좋은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미디어를 그냥 보게 되면은 접한 후에 자신이 접했던 미디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보더라도 본 이후에는 아, 그 영화 내용이 어땠었지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미디어를 봤을 때도 걸러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깁니다. 시놉시스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시놉시스를 보면은 이것이 안티크라이스트적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우리가 봐야 되지 말아야 할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썼다가 지운 거를 제가 복구시켰어요. 일본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요괴, 요물 등을 주제로 하는 다루는 만화는 보면 안 되나요? 뭐 일단 제가 봅니다. 제가 좋아해요. 예. 어릴 때부터 강시물도 보고 좀비물도 봤는데 일단은 아까 좀비물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괴, 요물 등을 다루는 애니메이션은 대부분이 그 나라의 민간 신앙을 다루는 게 많아요. 그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뿔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없어요. 뿔이 없고 담배 피는 그 곤방대 피는 아저씨로 그 마당새 비슷하게 생긴 이미지로 돼 있는데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온이라는 도깨비란 문화가 들어오면서 뿔이 생기고 쇠방망이 들고 두들겨 패는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은 너무 빠지게 되거나 힘들면은 그 요괴물이나 요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정하십시오. 고어물이에요. 피가 튀고 낭자해요. 쪼개지고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절제를 하시고 즐겨만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공포, 잔인한 영화, 스릴러,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 드렸듯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은 그 영화를 보면서 괜찮다고 하지만은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만든 의도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되어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게임에 대한 한계선을 얘기했는데 아까 그것은 얘기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분별은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미디어를 내려놓기까지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2-3시간 정도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미디어에 얼마나 빠져 있는가. 제가 일부러 막 게임도 깔아보고 미디어에 빠져봤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미디어를 2-3시간 정도 내려놓고 고민을 해본 시간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중점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미디어와 얼마나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아까 그 영사에서도 나왔듯이 과연 예배와 미디어와 나는 어떤 관계가 삼각관계인가 일직선관계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은 그게 좋습니다.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디어는 거르는 편이 좋나요? 나쁜 미디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 백마스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마스킹이 뭐냐 하면은 노래를 들을 때 노래는 제대로 들려요. 근데 그 노래를 거꾸로 들어보거나 거꾸로 들어본다는 것은 음원을 자체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테이프를 어떻게 감아가지고 들었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바로 거꾸로 들을 수가 있죠. 알송이나 그런 걸로. 거꾸로 들으면은 진짜 그 작곡 작사를 한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는 곡이 백마스킹이라고 해요. 그런 기술인데 그 보통 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형시키거나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정교해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의도한 그걸 내는 거예요. 만약에
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곡을 듣는데 그 곡 안에 성교를 요구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성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즐겁게 하라는 뜻의 그런 격려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곡들이 우리나라 곡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거꾸로 했을 때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그래서 저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백마스킹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또 영상으로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전에도 얘기했죠. 코카콜라 얘기했었죠. 영상에 코카콜라를 심어 놓은 거예요. 한 정말 눈이 구분 못할 정도의 0. 몇몇 초에 코카콜라가 나와요. 그날 영화관에서 코카콜라 매출이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쌓아준 걸 서브미날이라고 해요. 그 서브미날이 의외로 많습니다. 디즈니가 그걸 잘 이용해서 애들한테 써먹으려고 했던 거고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 서브미날을 함치면은 대부분이 음란물이거나 아니면 체면물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람의 심리를 바꾸거나 사람을 자기 의도대로 바꾸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아까 일루미나티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미 그들의 연구는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음파 그리고 체면 연구가 완성된 상태예요. 이거를 어찌 이용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볼 때 꼭 기독교적 관점으로 봐야 하나요? 현실의 문제, 역사의 인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영화는 솔직히 마음 편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기독교적 관점은 영화 다 보고 나서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저런 장면 안 되는데 하는 영상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도적이고 나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각, 말씀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재미에 빠지고 흥미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감독들이 만든 의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요즘은 동성애나 게이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지만 사실상 제가 그 유튜브를 관찰하면서 본 바로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게이가 아니었고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된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영상들을 접했어요. 그런 영상들 보면은 제목이 아주 독특해요. 여자가 되는 영상. 이걸 보고 한 달 동안 보게 되면은 아주 미묘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제가 의역한 겁니다. 한글로 의역한 거예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찾지 마세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안다면은 그런 영상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유튜브 보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데 좋은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영상이나 이런 게 이상하다 싶으면은 반드시 옆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의뢰를 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또 걸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어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가 저번 주랑 이제 오늘까지였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